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원래는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빨간 날인데 이제 공부하러 하셨는데 네, 수험생들이 빨간 날 다 챙기다가는 평생 생활이 빨개져. 항상 쉬는 날 된다고. 예. 그래서 쉬는 날 좀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우리 164페이지부터죠.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까지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기간 1회 한해서 3년 이내.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랬죠? 1회 한해 2년 이내. 3, 4, 5번만 연장 가능했다. 그다음 오늘은 거기 164페이지에 이제 9번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이제 개발행위가 나와요. 자,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설치될 예정지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 부지라든가 공원 부지 이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라는 것은 장차 학교가 설치될 예정지인데 거기다가 학교 외에 다른 건물을 짓는 또는 땅을 파는 이런 개발 행위를 갖다가 허가해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를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있다는데 그 대통령령은 책에 빼놓은 겁니다. 왜? 그런 것까지 공부한다는 것은 좀 불필요할 수가 있고 우리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 자 만약에 우리 학교 부지인데 학교 부지에 다른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면은 학교 설치에 저촉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학교 설치하는데 저촉 안 될 만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상과 지하를 나눠 쓰거나 그러면 개발 행위를 우리 지하에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지상을 갖다가 학교 부지로 써도 되니까 그럴 때는 또 저촉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나죠. 원칙은 금지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 우리 개발 행위 허가. 그러면 저촉이 안 될 만할 때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로 2번은 뭐냐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실, 학교 설치, 공원 설치는 결정 고실로부터 2년 내에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가 않았고요.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중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1단계 집행 계획도 없다는 뜻이야. 그다음에 또 1단계 집행 계획이 수립이 됐다 해도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한다는 말이 빠져 있어요.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그 예를 들어서 학교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했는데 학교 설치에 관한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때는 1단계도 수립하지 않고 2단계도 수립 안 했다는 뜻이고 만약에 1단계 집행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면 1단계 집행 계획은 3년 이내 해야 될 계획, 2단계 집행 계획은 3년 이후에 해야 될 계획이 나오거든요. 근데 1단계 집행 계획 안에 그 학교 설치한다는 말이 빠져 있어요. 포함이 안 돼 있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3년 내에는 학교가 설치될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 부지를 갖다가 3년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임시로 저촉되지 않는 학교 설치할 때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가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그 다음에 학교 부지에 기존에 건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건물은 학교가 설치가 되면 철거 대상이 되거든. 근데 3년 내에 학교가 설치 안 된다 그러면 요 건물은요 3년을 더 쓸 수가 있죠. 더 쓰기 위해서 필요하면 개축이나 재축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1번의 가설 건축물은 이게 바로 건축법에 나오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돼요. 자, 우리 건축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한번 찾아보세요. 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을 찾아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나오나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합격. 예, 494페이지. 예. 자, 우리 494페이지에 보시면 가설 건축물 나오죠? 1번에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 이게 바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야.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가 뭐예요? 학교 부지지, 그렇죠? 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예요.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는 6명, 6명이 아니 특별자치시장부터 해서 5명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은 그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위에 따른 허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국토계획법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국토계획법 64조가 뭔가 해가지고 164페이지를 잠시 넘겨서 아까 가로 2번의 그 조문을 봐봐. 164조가 나오지,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 164조가 바로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말하는 가설 건축. 예. 그 다음에 4층 이상인 경우는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허가해라. 그럼 그 얘기는 3층까지 허가해 주라는 거야. 3층. 그러면 단계별 집행 계획에서 수립이 안 됐거나 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3년 안에는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3년간 임시로 쓰기 위한 가설 건축물을 지을 때 그때 64조에 적합해야 돼. 위배되면 안 돼, 그렇죠? 위배되는 경우가 아닐 때는 허가를 내주라. 적합할 때 허가 다 내주라는 얘기야. 예. 그 다음에 4층 이상인 경우는 허가 안 내주는 거니까 3층까지 허가 내주라. 왜? 3년간 임시로 쓸 건물이야. 그게 아무리 층수가 높아도 임시로 쓸 건물이 4층 이상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3층까지는 봐주겠다. 근데 3층 짓는 사람도 제정신 아니지, 그렇지? 3년 쓸 건물을 위해서 그렇잖아. 예. 그다음에 3번 구조 존치 기간, 설치 목적, 다른 시설 필요 등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요 3번에 해당되는 대통령령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3년 이내 존속해야 돼요. 이 허가 대상 가설 건축 3년 이내. 그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같은 새로운 간선 공급 시설의 설치가 필요가 없어야 돼. 그다음에 철근이나 철골 구조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철근이나 철골 구조가 아닐 것. 그런 것도 다 적어놨었죠. 예. 그러면 바로 다시 이제 또 164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이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는 여기서 국토계획법에 나오는데 이것도 건축물이잖아. 그래서 건축법의 요건을 더 추가한 거예요. 요건에. 그래서 같은 건데 국토계획법에서도 언급을 하고 이걸 짓기 위해서는 이것도 역시 건축물이니까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 받는 거라고요. 두 개 왔다 갔다 해. 근데 헷갈리는 게 여기서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고 건축법은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라고 그러잖아요. 왜? 법을 만드는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야. 실무 책임자가. 예. 그래가지고 같은 뜻인데도 단어 선택이 다를 수가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들 뭐뭐라고 본다, 뭐뭐라고 간주한다 같은 뜻이거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누가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 표현이요. 예. 다시 164페이지 왔어요. 그래서 가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개축이나 재축할 수 있다. 자, 순간적으로 이해가 된다. 순간적으로 이제 오래 지속은 안 될 거야. 그다음 가로 3번에 원상 회복 명령이 있는데요. 이제 3년이 거의 다 지나가. 이제 그러면 학교가 들어선대. 그럼 학교가 설치되기 3개월 전까지 이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철거해서 이제 원상 회복해야 돼. 학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때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는 누구의 부담으로? 두 번째 줄 소유자 부담으로. 가설 건축물 지은 사람이나 공작물을 설치한 그 소유자 부담으로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원상 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 회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철봉을 공작물 중에 철봉을 설치해 놓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학교에서도 쓸 수가 있죠. 그때는 원상 회복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지. 행정 대집행 원상 회복 명령을 바꿔도 원상 회복 안 했을 때는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한다. 원상이죠. 저희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이제 귀속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이건 뭐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입니다. 이제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산 주변에 이렇게 강이 감아 돌아요. 강. 여기 이제 강입니다. 강이 이렇게 감아 도는 거예요.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요쪽에 이렇게 땅이 하나 있는데, 이쪽에 땅이 있는데, 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이 강을 건너가야 돼. 이쪽에 도로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도로예요. 강 건너가기 위해서 여기서 배를 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유선장이라고 있어요. 유선장. 우리 배를 대는 데가 유선장이라고 합니다. 유선장이 있어요. 건너가서 여기다 배를 이렇게 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배를 댈 수 있는 여기 유선장으로 쓰는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유선장. 이렇게. 자, 그런데 요 토지에다가 이제 개발 행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 토지는 현재 맹지거든요. 맹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도로를 설치하는데 이게 바로 다리를 설치하는 거예요. 교량 다리입니다. 다리. 예. 그럼 요 다리는요. 다리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도 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리가 공공시설이에요. 공공시설. 자, 그러면은 개발 행위를 하는 자가요. 개발 행위를 하는 자가 행정청일 때, 우리 개발 행위를 하는 자가 행정청일 때가 있고요. 행정청이 개발 행위를 할 때가 있고요. 비행정청이 개발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행정청, 만약에 요 땅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자가 행정청이다. 아니 교육부가 건물을 짓는다. 그럴 수도 있고, 여기다 건물 짓는 자가 건설회사, 비행정청이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교육부가 건물을 딱 짓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교육부가 요 다리를 설치해야 된다고.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러니까 도로를 겸하는 다리를 설치하는데 이건 공공시설이거든. 이 공공시설은요. 이것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이 돼버려요. 예. 그러면 저 다리를 갖다 공공시설을 설치한 자는 행정청이지만 저 다리는 저 다리를 관리할 그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 귀속이야. 예. 이때 무상 귀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다리가 있으면 요 유선장이 필요가 없지. 배 타 건널 일이 없잖아요. 요 필요 없어진 유선장 부지는요. 요 행정청에게 다시 무상 귀속이야. 다리를 놔줬으니까. 예, 이제는 배 타고 건널 일이 없죠. 필요 없어진 공공시설은요. 용도 폐지를 하고 이것은 요 다리를 놔준 행정청에게 무상 귀속이야. 새 거를 주면은 헌 거는 자기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예.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개발 행위를 해서 건물을 짓는 자가 비행정청 건설회사야. 역시 다리를 놔줬어요. 요 다리는 다리를 관리할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 귀속. 그다음 용도 폐지하는 저 유선장 부지는요. 용도 폐지한 것은 개발 행위를 한 자에게 비행정청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야. 양도할 수 있다. 무상 귀속이 아니야. 양도라는 법률 행위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 행정청일 때는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때, 바로 다리를 설치했을 때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은 국가재산을 처분할 때 써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이 법을 쓰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요 국가나 공공재산은요 재산 처분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이 절차를 밟다 거의 다 포기해. 예. 나 국가 재산 취득 안 하고 말겠다고 포기합니다. 거의. 예. 국가 재산 종이 몇 장을 취득하고 싶으면은 서류가 한 트럭이 필요해. 한 트럭이. 예. 서류가. 예. 거의 포기해. 예. 국가 재산. 예. 그래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그 한 트럭이 필요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따르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한다. 저 만약에 다리를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무상으로 기속. 이때 무상 기속이 바로 민법에 나오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그게 187조인가요? 예. 나 어떻게 그 조문을 기억하고 있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바른 생활했다는 게 증명이 돼. 예, 바른 생활했다는 거. 예, 예전에 배웠는데도 기억하고 있어. 예. 그다음에 종래의 공공시설은 종래 공공시설이 뭐야? 유선장 부지죠. 유선장 배되는 땅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기속한다. 역시 법률의 규정 물권 변동이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건설회사 같은데 그렇죠? 비행정청일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똑같아.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 기속.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 저 이제 유선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거든. 다리를 건너면 되니까.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그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저 다리 설치 비용이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설회사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예. 아 불리하다 굉장히 그렇죠? 예. 여기까지는 우리 공부하셔야 돼. 이것도 물론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공부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 가로 4번에 공공시설의 귀속 시기가 있는데 자 이거는 뭐 사실 우리 공부 범위를 좀 벗어나긴 합니다. 문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 상세한 목록을 통지해야 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개발관리청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통지한 날에. 그래서 저 다리는 언제 소유권이 취득이 되는가? 통지한 날. 그 다음 유선장 부지도 통지한 날이 되는 거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요. 요때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래서 세목을 통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공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르다. 근데 이것도 자세히도 설명을 드리면 한이 없어. 설명 다 하려면은 다시 민법으로 돌아가 가지고 계속 이제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되고요. 결국에는 로마법하고 게르만법까지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못해. 예. 그 여러분들 등기 같은 것도 계속 등기가 로마법상 제도입니까? 게르만법상 제도입니까? 등기 제도가. 예? 등기는 게르만법상 제도죠. 게르만법. 게르만족은 원래 유목민이잖아요. 그래서 가축을 이끌고 유럽 대륙을 돌아다닙니다. 풀이 있는 데까지. 그래서 풀을 먹이면서 가축 먹으면 한 바퀴 빙 도는데 몇 년 걸려요.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이 땅이 누구 땅이었는지를 갖다가 서로 이제 헷갈리는 거야. 서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를 만들어 놓은 거. 등기제도. 그래서 등기제도는 유목민이 하는 거예요. 농경민족한테는 등기가 원래 없어요.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 땅은 저 사람 거라고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농경민족한테는 등기가 없다고요. 그래서 유럽 대륙을 한번 풀을 먹이면서 한 바퀴 돌아온 한 3년 걸렸다. 갔다 오고 났더니 그동안 비도 오고 홍수 나와가지고 말이죠. 많이 바뀌어 있어 지형이. 예, 이건 누구 땅인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 제도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여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요 등기가 필요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등기의 제도를 배제한다는 거야. 그러면 등기라는 것은 우리 공시하는 방법인데 그 공시 제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런 거. 그래서 모든 법률 제도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로마법 아니면 게르만법 아니면 나폴레옹 민법전에 나옵니다. 예. 그 난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는가? 바르게 살았다는 바르게, 예, 바르게. 예. 오죽하면 내 별명이 바른 생활이었겠습니까? 예. 자, 이제 공부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167페이지에 대표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토지 분할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에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X. 자, 준공검사 받지 않는 것은 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준공검사 안 받는 거죠. 그래서 토지 분할이나 물건 적치는 준공검사를 안 받습니다. 2번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연면적 5% 범위 내에서 축소할 때는 경미하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 변경할 수 있죠. 근데 확대할 때는 당연히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죠. 예. 일단 정답은 1번 나왔지만 이렇게 확실한 게 1번 나오면 너무 좋아. 나면 4개 안 읽어봐도 되거든.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니까 읽어보는 거예요. 2번은 옳은 거고 3번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요.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서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 4번 도시군 관리 계획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자, 도시개발 사업이 나왔는데요.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었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개발행위라 그러죠. 도시군 계획 사업 종류 3개 기억나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야.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개발 행위. 도시 개발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가 개발 행위. 정비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가 개발 행위죠. 그러면 4번 보시면 도시 개발 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바꾸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 종류가 3가지니까 도시 개발 사업에 의한 개발이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 말 맞는 거예요. 그럼 다음 또 뻔해. 다음 문제는 정비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니까. 예. 약간 응용된 지문. 그래서 예전에도 이 4번 같은 것도요. 제가 이때 26기 시험 보기 전에 다 가르쳤거든 학생들한테. 예. 응용 문제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인데 도시군 계획 사업 종류가 3개니까 3개로 나눠서 낼 수가 있거든. 예. 5번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 분할 경미한 행위죠. 행정기관한테 유리하다. 경미한 행위. 개발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죠. 자, 뒤로 넘겨주시면 이제 168페이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저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요 2개를 우리는 흔히 기반시설 연동제라 그럽니다. 기반시설 연동제. 그래서 기반시설 연동제라는 것은 어느 도시의 그 기반시설의 용량하고요. 그 도시의 개발 행위의 행위의 양을 일치시키는 것을 기반시설 연동제. 그리고 개발 행위의 양이 바로 여기 인구수가 되는 거예요. 인구수.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요 기반시설 연동제는요. 이제 요거 2003년도에 생겼다고요. 2003년 1월 1일 날 생겼어요.
국토계획법이 만들어지면서 처음 생긴 겁니다. 기반시설 연동제. 국토계획법이 만들어지면서 처음 생긴 게 이거예요. 기반시설 연동제예요. 그래서 이 기반시설 연동제가 이론적인 이제 제목이고 법 조문에는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시 2003년도에 국토부가 밝혔어. 기반시설 연동제를 도입했다고 지네들 스스로. 그리고 이 취지는 뭐냐 그러면 어느 도시의 기반시설의 용량, 도로, 학교, 수도, 뭐 상수도 이런 기반시설의 용량하고 그 도시의 인구 수를 갖다가 딱 일치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를 딱 시키고 만약에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것 같으면 미리미리 있잖아요. 기반시설을 늘리거나 아니면 인구를 줄이거나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개발행위의 양은요. 인구 증가를 초래하는 개발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인구수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하고 인구수를 일치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요 기반시설 연동제가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용인시예요. 용인시. 용인이요. 개발 호재가 있다고 막 그래가 갑자기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 용인시에. 그래가지고요. 용인시에요. 기반시설을 갖다가 미처 확장하기도 전에 인구가 막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때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용인대학교 제가요. 경찰행정학과 제가 시간 강사였어요. 예전에 옛날에. 예,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행정법 같은. 그래서 시간 강사인데 그때 제가 저기 교대에요. 용인대학교 셔틀버스가 있어요. 교대역 앞에. 그래서 그걸 타고 이제 학교에 아침에 강의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꾸벅꾸벅 졸다가 잘 달리던 게 버스가 느려질 때가 있어요. 용인 시내에 딱 들었으면 느려져. 이제요. 차가 막히는 거야. 도로는 좁은데 차는 엄청나게 많아요. 오른쪽 창문을 쫙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부동산 간판이 쫙 보여. 다 부동산 간판이야. 아무리 서행이라도 10분을 갔는데 계속 부동산 간판이에요. 용인이. 그때 한참 부동산 붐일 때요. 그래서 온 천지가 다 부동산이야. 예, 무슨 부동산. 이름 짓기도 힘들어. 다 부동산 다 이렇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쭉 가가지고 이제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항상 진입해가지고 학교 정문까지 가는 데가 제일 오래 걸리는 거예요. 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차가 막히니까 도로 확장하자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막히는 그 도로를 다시 절반을 막아야 돼. 공사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각하게 됐다니까 계속. 예, 지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항상 새벽 시험 나왔어. 그냥 객관적으로는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진입해가지고는 차라리 내려서 뛰는 게 더 빨라. 예, 아주.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때 이제 등장한 것이 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제도. 아예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분명히 누가 봐도 기반 시설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부족해서 아우성 쳐야지 그때 공사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늘어날 때 같이 늘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나 기반 시설 부담 구역. 늘어날 때 같이 늘려주지 못하면은 인구 수를 아예 줄여버리자는 거예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제도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제안이 됐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용인대학교 시간 강사할 때는 저는 용인대학교 안에가요. 금연학교인 저는 몰랐어. 금연학교인지. 용인대학교 안에가. 예. 거기 운동을 많이 하는 학교라 가지고요. 학교 내에서 다 금연이었어요. 제가 몰랐거든.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매일 담배 피우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교수님이라서. 예. 근데 한 날이 이제 그때가 연휴 때인가 해가지고 내가 이제 놀러 가는 차림으로 강의하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학생들이 여기 금연이라고 담배 끄라는 거야. 예. 그래서 혹시 안 끄면은 엎어치기 할 것 같은.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지나가시다가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당황하는 거야. 예. 너무 젊고 이렇게 잘생긴 교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당황. 예. 예. 그래서 제가 금연학교라는 사실을 한 1년 넘게 지나다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예. 그래서 제가 담배 피고 있고 막 그러면은 그 아주머니께서 막 이렇게 종이컵도 갖다 주고 막 그러셨거든. 그래서 하여튼 거기 갈 때마다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학생들이.
근데 학생들이 주목이 다 이만해 막. 예. 왜냐 그러면 경찰행정학과는 그 현직 형사들이 많거든요. 오전 반에는 어려 학생들이 다 신입생이고 야간이 있어요. 경찰행정학과 야간은 다 그 형사들이에요. 형사들. 예. 그래가지고 결석하는 사람들 많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범인 잡느라고. 예. 잡으면은 출석을 인정해줘. 못 잡으면 안 인정해주고. 예. 예. 항상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벌써 오래전 얘기네 오래전. 예. 2000년 초반 얘기니까. 그래서 그 용인이 많은 제도를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기반시설 연동제 동기가 됐어요. 그러면 요 우리 두 개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 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요. 그 다음에 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 요 두 개가 있는데.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아직까지 지정한 적이 없다 그럽니다.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어느 도시에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개발 행위,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 개발 행위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물건 적치나 이런 것들은 인구 증가시키는 개발 행위가 아니죠. 건축 같은 거예요. 물건을 쌓아놓는다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학원에서 물건 쌓아놓으면은 물건을 훔치려고 인구가 늘어나는 아니야. 예. 개발 행위가 집중이 되면은요, 바로 인구가 그 도시에 유입이 됩니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기반 시설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요 기반 시설이 부족해질 때 기반 시설을 늘려주면 되는데 기반 시설 확충이 곤란하대요. 기반 시설 요 확충이 곤란하다. 곤란한 이유는요. 토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기반 시설을 늘려주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기반 시설 늘리는 것을 포기하고요. 대신 인구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인구 유입을 방지하겠다. 이게 바로 감소시키는 거예요. 인구 유입을 방지하는 게 바로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럼 인구 유입을 방지해서 인구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그 도시 앞에서 입구에서 공법 시험을 봐서 60점 이상자만 들어가라. 예. 그럼 여러분들은 다 문 앞에 못 들어오고 계시고 나 혼자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나는 공법 60점 맞을 자신 있어. 예. 자, 그래서 인구 유입을 방지하는 방법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줄이는 거예요. 건물을 작게 짓는 거지. 그래서 인구 유입 방지하는 방법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강화.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지을 때 전에는 20층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절반까지 줄여서 한 10층밖에 못 짓게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인데 2003년도에 만든 이후로 한 번도 지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만약에요 2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곳을 절반으로 10층만 지으라고 해놓으면은요 일단 인구는 감소가 되겠지만 거기서 꼭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가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니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게 돼. 그럼 거기가 폭등하면 옆에도 같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면은 분명히 거기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그래서 손을 못 쓰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개발 행위가 집중, 인구가 유입돼 기반시설 부족해져. 기반시설 확충이 곤란한가? 아니냐, 확충이 가능한 곳이에요. 확충이 가능하다. 그래서 도로를 추가 설치할 땅도 있고 학교를 추가 설치할 땅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비용 부담이 문제예요. 비용 부담. 그래서 누구에게 기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시킬 것인가? 인구 증가를 초래하는 개발 행위를 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겠다. 이게 이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되고 이건 지정한 사례가 꽤 있어요. 자, 그러면은 168페이지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시험 문제는 뻔하게 나옵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의 개발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인구 늘어나니까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법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법에는 검표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한다고 돼 있다. 근데 대통령령에는 뒤에 나오겠지만 용적률 강화 범위만 나와 있어요. 검표율은 강화 범위가 나와 있질 않고요. 자, 지정 대상 지역에서 지정권자는 6명 시장 군수예요. 어느 도시에 기반 시설이 부족할 때 기반 시설 부족을 해결하려는 게 개발 밀도 관리고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지자체장 6명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로 바꿔서 쓴다는 거지.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예. 그 다음에 어디다가 지정하는가? 개발이 완료가 돼서 더 이상 기반시설 설치할 땅이 없는 곳,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에요. 주상공에 지정하고 녹간 농자 X죠, 그렇죠? 주상공에 지정한다. 그다음 지정효과, 용적률 최대한도 50%. 그래서 검표율은 퍼센트가 안 나와, 용적률만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법률 규정을 물어볼 때 검표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 맞아. 그 다음에 퍼센트가 나올 때는 검표율 50%면 안 되고 용적률만 50% 범위 내에서 강화. 이때 최대한도의 50%에서 강화라는 것은 해당 지역 용적률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용적률이 300%인 곳을 15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300%인 곳을 50%로 줄이는 거 아니야. 예. 예전에 이게 처음 나왔었을 때요. 어느 학원에서 공부했던 분이 제 강의하는 학원에 이제 오셨는데 자기는 50% 강화가 300%였다 그러면 300을 50으로 줄이는 거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안 돼요. 절반까지를 말하는 거 이때 50%는요. 이 퍼센트가 나올 때 그 퍼센트로 줄이는 건지 그 비율을 말하는 건지 이것을 갖다가요 명확하게 잘 안 써놔요. 예. 법 만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 계속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 인사이동이 있는 사람이 쓰는 표현이 틀린 거예요. 예, 표현이. 이건 절반으로 줄인다는 뜻이에요. 예. 그다음 우리 지정 절차를 보면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고시합니다. 그러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고시하는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라는 말은 안 나오죠. 협의 X. 협의가 안 나와. 예. 협의는 안 나온다. 심의만 거쳐서 이제 지정하고요. 거기 이제 고시한다고 나왔죠.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 공고라는 거하고 고시라는 거 요거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공고하고 고시. 예? 공고하고 고시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네, 공고하고 고시가 어떻게 차이나? 고시는 결정된 사항, 공고는 결정 안 된 거 하는 게 공고야? 예? 아주 공고하고 고시의 차이. 그러면 아주 쉬운 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요.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예요, 고시야? 공고. 그거 다 하네, 시험 공고라는 거. 그럼 여러분 우리 중개법에 토지거래 허가지 배우시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야, 지정 고시야? 고시라고?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야, 지정 고시야? 고시예요? 혹시 찾아보고 아니면은 오늘 점심을 굶어야 돼. 찾아보고 아니면은 예. 우리 공고하고 고시는요. 효력 발생 기간에 제한이 있을 때는요. 공고라 그래. 효력 발생 기간에 제한이 있을 때. 그다음에 고시는요.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지속되는 게 고시야.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지정 기간이 최장 몇 년이지? 최장 5년이죠. 효력 발생 기간에 제한이 있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야. 근데 왜 대한민국의 모든 시험은 시험 공고라 그럴까? 그 시험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항상 시험은 시험 공고라 그래. 시험 고시라 안 그래. 왜? 그 시험 보는 날 끝나면 이제 효력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효력 발생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험은 다 공고라 그런다고. 공무원 시험 공고, 중개사 시험 공고라 그러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최장 5년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 그러는 거야. 그다음에 이 고시가 나온다는 것은 효력 발생 기간에 제한이 없어. 별도로 폐지하기 전까지 효력이 다 지속된다는 거죠.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고시죠. 한번 지정해 놓으면은요. 이게 몇 년 내란 말 없잖아요. 예. 이걸 지정을 해제하거나 폐지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의문이 없는데 내가 또 괜히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왜냐 그러면 그 제가 그 이제 다른 공공기관에 관련된 그 서류를 갖다가 제가 이제 검토하게 됐는데요. 잘못 쓴 공무원들이 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잘못 썼더라고요. 담당자들이. 이 잘못 써놓게 되면요. 나중에 재판에 가면은요. 이거 문제돼 버리는 겁니다. 재판에 가면요. 잘못 썼다고. 근데 또 다 고쳤잖아. 근데 그 고치더라도 담당자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내가 그냥 말도 안 하고 다 고쳐줬어. 다 고쳐줬습니다. 예. 착한 일 했어. 착한 일 했어. 예. 그렇잖아요. 다 고쳐줬어. 착한 일 했어. 예. 지정 기준. 자,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데 그 박스 안에서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나와 있죠. 그래서 2년하고 20%는 나와. 3년이나 30%는 안 나온다. 예. 거기 보시면 두 번째가요.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3번 용적률의 최대한도 50%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 부족 정도를 감안해서 결정해라. 4번 아주 치사한 문제가 나왔어요.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 이것을 즉시 검토로 나온 적이 있어. 기출문제. 즉시 검토.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 선생님 원래 이거 강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나치게 강화했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 전체는 강화지만 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라. 여기까지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고요. 그다음 우리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의 의의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이죠 그랬죠. 이것 시험에 나왔어요. 이 외라는 것은 중복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렇죠?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그런 뜻이고요.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만 한다. 효력 발생 기간에 제한이 없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170페이지 지정 대상 지역에서요. 박스 안에 1, 2, 3번은요. 지정하여야 한다야. 그래서 1번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건물이 많이 들어서 인구가 늘어나겠죠? 예, 지정해야 된다. 2번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돼서 그 결과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번에 1번 개발 행위 건수가 20% 이상 증가. 절대 3자 안 나와요. 증가한 지역. 2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한 시군의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계속 20% 나왔어요. 지정 절차는요. 역시 협의라는 말 안 나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주민의 의견 청취는 나옵니다. 여기는 돈을 내야 되는 곳이라서 그래요.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의는 나오죠. 그렇죠? 심의가 나옵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나왔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171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이 이제 실효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거 3년 바꿔냅니다.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예, 해제된 본다. 이렇게. 그다음에 지정 기준 나왔죠? 지정 기준 나옵니다. 예. 역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요. 밑에 구체적인 거 최소 10만 이상 규모. 하나의 단위 구역 묶어라.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라. 뒤로 넘기면 172페이지에 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이나 증축입니다. 그래서 건축의 종류 5개 중에서 인구 증가를 초래하는 것은 신축하고 증축밖에 없어요.
개축, 재축, 이전 X지.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그럼 이때요. 인구가 증가할 때 기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추가 설치할 기반 시설이 아닌 거 대학 하나 기억해야겠죠? 대학 X. 대학 X입니다. 이 대학이 시험에 2번 정답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마지막 수업 시간에 혹시 지문에서 대학이 보이면 그게 틀린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험지를 봤더니 다음 중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 개발 행위가 증가할 때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기반시설이 아닌 거 지문에 딱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도 대학교는 중요한 기반시설인데 하면서 넘어가. 분명히 마지막 수업까지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요거 있잖아요. 대학이 바로 중개사 시험에 정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몇 번 보였기 때문에 선생님 가르칠 거 다른 거 그렇잖아요. 다른 데서 몇 번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들이요. 어떤 문제 공인중개사 시험 우리나라에서 응시생이요. 수능 시험 다음으로 많아요. 그 지금 공무원 시험하고 2등 자리를 다툽니다. 2등 왔다 갔다 거의 공무원 시험하고 거의 비슷한 인원이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 국가고시 중에 국가고시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이 시험을 문제를 출제할 때는요. 자기가 만든 문제를 바로 내는가 다른데 국가고시가 아닌 곳에다 문제를 좀 몇 번 내보고 반응을 살펴볼까? 반응 살펴보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른데 문제를 냈다가 그리고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낸다고 문제를요. 그러면 이런 다른 시험에서 몇 번 나왔던 게 우리 중개사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학은 절대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 중, 고등학교는 추가로 설치해야 돼. 인구 늘어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추가로 설치해야 돼요. 왜? 인구가 늘어나면 초, 중, 고등학교가 부족해지잖아. 근데 인구가 늘어나도 대학교는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어. 그 대학교에 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보장이 없어. 그래서 거기 뭐 보시고 그 다음에 산정 기준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은 이제 좀 빼놓고 나중에 이게 다른 데서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한번 냈다 그러면 그때 공부할 거예요. 아직은 제 발견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넘기고 3번 4번 하나 체크는 해놓고 읽어만 두세요.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20% 놓고 그다음 오른쪽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예요. 별표에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있는데 이거 시험에 나올까요? 이거 3번 나왔어. 3번. 이거는 맞추라고 내는 건가? 합격자 수를 줄이려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12문제 중에서 2개 정도를 틀리게 낼 때는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 계산 문제 내거나 아니면 기반시설 유발 개수를 내는데 그래도 우리는 굳이 맞추고 와요. 맞춥니다. 굳이 맞춰요 우리는. 그래서 거기 이제 몇 가지 이제 특이한 것들만 체크하면 되는데 1번에 단독주택, 2번에 공동주택. 왠지 이걸 지었을 때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정도가 유발계수야. 그건 우리는 공동주택 지었을 때 기반시설이 더 부족해질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있는데 단독이든 공동이든 사람이 사는 건 똑같아. 그렇죠? 단독이든 공동이든 사람 수는 똑같다고요. 그래서 같다 0.7로. 그 다음에 왠지 1종 근생과 2종 근생이 있을 때 2종 근생 때문에 인구가 더 늘어날 것처럼 보인다. 맞아,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 우리가 1종 근린 생활 시설이 1.3이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설 좀 말씀해 보세요. 위락 시설과 숙박 시설. 그러면 왠지 위락 시설과 숙박 시설이 같을 것처럼 보이지만 위락 시설은 2.1 제일 큽니다. 근데 숙박 시설은 1.0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숙박 시설하고 1종 근린 생활 시설 2개. 그러니까 숙박 시설과 김밥 천국이제 휴게 음식점. 자, 김밥 천국 지을 때 하고 숙박 시설 러브 호텔 지을 때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라는 액수가 어디가 더 크다는 얘기야? 김밥 천국이 더 큰 거야. 김밥 천국이. 김밥 천국하고 에덴 파크라는 그 러브 호텔이 있어. 예? 에덴 왜 웃어? 예?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예. 다 에덴 파크야. 로얄장, 핑크장, 렉스장 하도. 예. 예. 왜? 안 가봐도 몰라? 한번 가봐야 돼. 예.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장사가 잘 되는가 이런 거 봐야 됩니다. 우리 부동산. 예. 그래서 여기 숙박 시설이 자 러브 호텔이 아무래도 기반 시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싶지만 김밥 천국이 더 많이 미치는 김밥 천국이 실제로. 예. 그래서 일종 근생이 1.3이고 숙박시 1.0이거든요. 이게 바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지. 출제 포인트.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 예상대로 위락 시설이 제일 커요, 그렇죠? 제일 큽니다. 그다음 우리 업무 시설하고요, 수련 시설 나오는데 0.7짜리가 꽤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자 힌트가 0.7을 외우는 게 좋을까? 0.7이 아닌 걸 외우는 게 나을까? 예? 아닌 거 보면 나오는데 아니 많잖아요. 끝까지 대화를 하셔야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공장 같은 거는 절대 보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절대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거기 18번에 보면 이제 창고 시설이 있잖아요. 18번에. 예. 0.5죠. 예. 창고 시설, 창고 지었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작은 게 보니까 창고 시설이네. 그렇죠? 창고 제일 작죠? 예. 그거 하나 체크해 놓는 겁니다. 예. 선생님 지난달 강의할 때는 창고 시설 안 가르쳤잖아요. 예. 지난달까지는 이것을 언급하신 교수님이 없었어. 예. 또 추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예. 174페이지 가로 4번에 어차피 시험 나면 다 맞출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이 납부 및 체납 처분 납부 의무. 건축 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 납부 기한 보세요. 납부 의무자 국가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한 여쭤볼게요, 여러분요. 국가가 건축 허가 내주는 경우가 있나? 국토부 장관이 건축 허가 내주냐고. 절대 건축 허가권자 안 되는 사람 국토부 장관, 도지사거든요. 이게 법적은 잘못 쓴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조문을 만드는 사람이 건축법을 몰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단어지만 내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지? 법이니까 그렇잖아요. 보세요. 말도 안 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인데 건축 허가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것이 국가로부터 받는 일은 없거든. 여러분 아무 또 생각 없는데 내가 또 얘기했구나. 이 조문이 잘못된 게 많다고. 그래서 건축법을 다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실무 책임자가 되면 이런 일이 생겨요. 2개월 역시 또 3자 안 나오지? 있잖아. 2개월 내에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되고 납부 의무자는 건물 다 짓고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이를 내야 됩니다. 강제 징수할 수 있다. 환급해야 되는 경우 있어요. 돈을 냈는데 이 사람이 또 직접 설치까지 했어. 그러면 이제 또 돈을 환급해 줘야 돼요. 물납이 나옵니다.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법을 개정했어요. 신용카드 했는데 그러면 직불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 왜 직불카드는 안 되냐 그래 또 법을 개정했어요. 또는 직불카드 넣고요. 그 다음에 하나 밑줄 칠 게 있어요. 부가 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자. 이와 비슷한 토지 밑줄 쳐야 돼. 그래서 부가 대상 토지를 잘라서만 물납하는 게 아니라 이와 비슷한 토지도 물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회계 설치 따로 관리해라는 뜻이고 사용 의무,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할 때 쓰는 게 원칙. 예외적으로 관련 있는 시설 설치할 때도 쓸 수가 있다. 그 다음 이제 비용 관리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보겠습니다.